같은 시각의 조직검사에 따라서도 진단이 다 상이하다 보니 보험에서 양성, 경계성 종양 암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낭만손해사정사 이주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암종,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불리는 이 종양이 보험금, 진단비 어떻게 해당되고 분쟁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 질문에 따른 묻고 답하기로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분쟁이 되다 보니 연락도 많고 문의도 많다 보니 정리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유암종이 암이냐? 결국 이 부분이 핵심적인 질문의 내용이겠죠. 이 모든 질문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 가능하냐? 그렇다면 보험에서 일반암 진단금 해당 가능하냐? 이 부분이겠죠. 결국은 답을 내리겠습니다. 일반암 진단금 가능합니다. 악성 종양이 맞고 현재 기준상 다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외감으로 또 분류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 많게 지급된다라는 말이 많아지는 경우죠.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단비의 분쟁 이유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결국은 경계성 종양이냐 일반 암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은 보험에서 암은 암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외감으로 분류됩니다. 소외감에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이 있겠죠. 일반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 진단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죠. 대표적인 이 유암종에 관련된 판례에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되는 이유가. 직장에서 생긴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1cm 미만이거나 이런 이유로 경계성 종양에 해당된다는 D37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를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런 분쟁이죠. 이 유암종 자체가 크기나 유사, 분열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경계성 종양, 즉 D37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분쟁으로 소송도 가고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경우죠, 과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간혹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진단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반암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쟁이 많이 쌓이다 보니 보험금 분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이런 한국표준질병의 변화에 따른 분류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죠. 과거 7차 기준에서는 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해서 8차 이전의 경우에는 불확실성함,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적용하고 1cm 미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 때문에 경계성 종양이라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다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 6차 기준은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종양화 분류상 유암종이 경계성 종양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 유형을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단서를 받으신 분들에 따른 내용이 양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조직검사 결과 유암종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질병분류 코드, 직장의 양성 신생물로 해서 D12로 경계성 종양도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죠. 이럴 경우는 소외감도 진단금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분쟁 사유죠. 진단서상 D37.5로 분류되죠. 앞서 말했던 판례처럼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의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다 보니 진단 자체가 소외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상은 다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일반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암으로 분류되죠. C20. 유암종이라는 자체로 분류되었지만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동일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직검사 결과, 즉 신경 내분비 종양,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확인되지만 1cm 미만이라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조직검사상 다 동일하지만 앞서 진단서는 양성, 경계성 종양, 암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같은 시각의 조직검사에 따라서도 진단이 다 상이하다 보니 보험에서 양성, 경계성 종양 암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진단에 따라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통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직검사 결과 유암종, 신경 내분비 종양은 확인되지만 각각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단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면 해결 가능할 수 있냐? 해결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의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학 분류나 진단서 기준의 자체가 아닌 의학적으로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형태학적, 병리학적 모든 기준이 다 암에 해당된다라는 입증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렇게 사항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 말해서 경계성 종양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암 전단 확인되는 경우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손해 사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분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다 보니 일반암으로 적용해서 손해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암종은 일명 단어에서 보면 유사암이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호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된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앞서 실질적인 사례처럼 진단 자체가 경계성 종양으로 많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에 거절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고민하지 말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 해당 가능하다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입증 근거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유암종에 관련된 부분 많이 고민하시고 알아보시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지만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확보해서 일반 진단 가능하다는 부분 꼭 확보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였습니다.